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폐수 방류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행정당국이 준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업 구간이 단 10m 정도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4.2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달서구 제6선거구에서는 정치 경험을 갖춘 양당 후보에 젊은 정치 신인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폐수 방류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행정당국이 하수관로 내 침전물을 걷어내는 준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설 작업 구간이 하수관로 전체가 아니라 단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수 유출이 이어진 대구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 작업자들이 관로 안으로 들어가 침전물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대형 관을 물속으로 집어넣어 침전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물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파이프 시스템을 그걸 끌어내야 이제 뭐 부피라든지 아니면 여기 위에 또 탁구하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폐기물과 상관없습니다. 준설 작업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준설 작업은 하수관로 전체 구간이 아니라 관로 입구에서 약 10m 정도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10m 정도만 하는 준설 작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폐수가 방류될 경우 관로를 따라 추적하려면 하수관로 전체를 대상으로 준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서구청은 지난달 하수관로에 카메라를 부착한 로봇을 넣어 내부 상황을 살피려고 했지만 쌓여있는 침전물 때문에 로봇 진입 자체가 어려워 결국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 구간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 다음에 또 유출됐을 때 기존과 똑같은 맨홀 뚜껑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대구시나 지방환경청에서 뭐 새로운 공법을 찾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더 정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 흐트러져 물과 섞이면 검은색 빛을 띈다며 이를 주민들이 폐수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구간을 다 준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폐수 유출은 총 5번. 이 중에서 행정당국이 유출 업체를 밝혀낸 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에서 대구는 달서구 제6선거구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재선거에는 정치 경험이 있는 기초의원 출신 양당 후보와 젊은 정치 신인의 대결로 압축될 걸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달서구 의회 의원 출신 김태형 후보를 낙점했습니다. 체급을 올려 대구시의회 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김 후보는 지난 1월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만에 현실 정치 복귀를 알렸습니다. 서대구역에서 구마로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구축을 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현동 생활형 SOC 사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을 위한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놀거리를 위해서 문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대와 6대 달서구의회 의원을 지낸 김주범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7대와 8대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김 후보는 최근까지 국회에서 보좌진 활동을 한 뒤 다시 지역구로 돌아왔습니다. 볼리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공원을 좀 현대화해서 어린이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거고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본동 같은 경우는 학상공원을 좀
명품화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달서병에 대구시청사가 들어오는데요. 명품 시청을 만들고 거기에 걸맞게 또 두리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대구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최다스림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후보는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젊은 층에게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있는 수유실 같은 경우는 그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위생 상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그 상품, 용품들의 상태가 상당히 임산부들의 필요한 형태가 아니라 그냥 복지 시설로 놓아진 그 한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주민들의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복지가 조금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재선거로 당선이 돼도 임기는 1년 2개월 뿐입니다. 거대 양당의 경험 있는 후보와 패기 넘치는 20대 젊은 후보의 대결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제 유가 등 에너지 비용은 올라가고 있지만 대구의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사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 지역 제조기업 187개사를 상대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보니 대다수 기업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는 기업이 82.3%, 10곳 중 8곳이 넘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고 크게 부담된다는 응답과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도 31.5%에 이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기업도 33.7%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3.7%는 에너지 비용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3년 11월 평균 4.9% 오른 데 이어 작년 10월에도 평균 9.7% 인상됐습니다. 또 대구 지역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작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3.1% 올랐으며 유가 또한 두바이유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3.8% 인상돼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대응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뚜렷한 대응 전략이 없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납품 단가 반영, 핵심 설비 제한, 가동 최소화,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순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응답 없이 15%에 불과했고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이 81.1%로 대부분이고 폐기물 에너지, 지열 에너지 순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낮은 경제성과 안정적 공급의 어려움, 공급 및 입지 제한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적 면제 또는 조기 인하,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실수로 쓰레기에 섞여 버려진 거액의 현금을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들이 찾아 주인에게 되돌려준 일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딱한 이웃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도왔던 이들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건 돈보다도 이웃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작은 영웅들을 김후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0대 여성이 아들 수술비로 쓸 2,600만 원을 실수로 쓰레기 집합시설인 자동 크리넷에 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도에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 관리 소장님한테 전화를 좀 받았고요. 소중하게 쓸 돈을 잘못 투입을 해서 지금 집화장으로 좀 빨려 들어간 것 같다.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겠느냐. 강주무관은 곧바로 집화장에 연락해 쓰레기 반출을 중단시키고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지만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은 이제 저희 그 직원들마다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그 업무를 중단하고 민원이 이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집화장과 소각장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부모이자 자식 가진 심정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어머니 때고 또 다 자식 가진 입장에서 그런 사정을 좀 들었을 때는 최대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오부터 시작된 돈다발 찾기 대작전. 칼바람이 부는 영하권의 날씨 속에서도 넓은 공터에 쓰레기를 펼쳐놓고 손으로 일일이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진짜로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자동 크리넷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그 봉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찢어지면서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진 돈들이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박스 전체에 어디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어요. 저도 사실 찾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쓰레기 양도 많거니와 그때 날씨도 엄청 추웠었고 바람도 많이 불었었거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순간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발견되자 그 주변에서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고 현장 분위기는 의심에서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도 했는데 한두 장씩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나도 한번 더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 5만 원, 만 원짜리 찾을 때마다 다들 좀 기뻐하는 마음으로 뭐 신받다는 수준으로 다들 소리치면서 이렇게 조금 찾고 했습니다. 이렇게 6시간 정도의 작업이 이어졌고 잃어버린 2,600만 원 가운데 1,800여만 원을 찾아 주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튿날에도 소각장 직원들은 그 주변을 돌며 몇만 원을 더 찾아냈지만 그럼에도 전액을 찾아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전액을 찾으신 것도 아니고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커진 게 좀 저는 좀 더 죄송스럽거든요. 이날 현장에 투입됐던 인력은 폐기물 자동 집화장과 소각장 직원 모두 13명.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시청 관계자의 빠른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찾아드리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세종시 그 담당자하고 그쪽에 집화장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 차기가 잘 돼서 시간상 또 뭐 장소 여건상 잘 맞아서 찾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미담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전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들을 직접 만나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나 이 직원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오늘 제가 좀 많은 얘기도 듣고 격려해 주러 왔습니다. 이런 미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종 사랑 마음이 깊어지는 건데 세종시는 또 이들 2개 기관에 조만간 감사의 마음을 담은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지금의 관심과 찬사가 부담된다는 직원들. 저희는 선의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분의 마음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을 같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적극 나서 도운 이들이 우리 동네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달성군 하빈면의 특산품인 벌꽃 참외가 본격적인 수확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참외가 익는 시기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확 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빈 벌꽃 참외가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참외가 익는 시기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확이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후반기에 구름도 많이 끼고 비도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이래서 익는 시기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하빈 벌꽃 참외는 육질이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착과가 우수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것은 벌을 이용해 수정 재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쑥꽃이 먼저 쫙 와요. 그렇게 오면 쑥꽃이 피야 안꽃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쑥꽃에서 이제 꽃 가루를 채취해갖고 안꽃에 앉으면 벌이 앉으면 그 다음에 수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 하빈 벌꽃 참외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참외는 세척과 선별, 포장 작업을 거쳐 공판장으로 나갑니다.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전남 지역 일대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빈 벌꽃 참외는 일단 당도 면에서 좋고요. 토질이 우수하다 보니까 당도 자체가 많이 올라갑니다. 드셔보시면은 아마 다른 메리트보다는 더 당도도 있고 확실한 색깔하고 그런 맛도 있으니까. 하빈 벌꽃 참외는 10kg들이 한 박스에 8만 원에서 10만 원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4만 원 정도 가격이 하락했는데 농가에서는 궂은 날씨로 인해 작황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덕 문화전당이 봄을 맞아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여성 작가 3인 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새 봄의 희망을 3인 3색으로 담았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전시실에 가득 찬 새봄 분위기.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3인이 전시장에 봄을 데려왔습니다. 전시 주제도 봄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라 프리마베라. 어려운 시기지만 새봄과 같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작가들의 바람이 3인 3색의 색다른 작품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분 작가님들의 화려한 색채와 또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봄의 희망과 설레임을 흠뻑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밀한 묘사력으로 전통과 현대를 이어가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유경 작가. 전시 작품들은 미나를 모티브로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동양적 이미지를 가진 서양화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미나 속에서 우리가 모란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귀 영화 그리고 이제 꿈과 희망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적이면서 조금 서양적인 이런 두 가지 하모니 조화를 이제 그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태경 작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자연을 소재로 따뜻한 감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생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자연의 색을 대담한 선과 색채, 과감한 유화의 터치로 캔버스를 채운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자연을 일단은 컨셉을 해서 늘 작품을 해왔고요. 작년에는 이제 사계가 모티브였다면 올해는 이제 이미지와 어떤 그 순간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컨셉을 해서 순간적인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해서 2022년 신라미술대전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으로 국내 화단에서 주목받은 박미향 작가.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이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 우리 힘들다고 하지만 이 힘듦, 그 아픔을 꾹꾹 눌러서 이렇게 화합하고 위로해가면서 아름다운 예술로 성화해 나가는 우리 인간사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화해낼 수 있다. 그런 염원이 담긴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대덕문화전당 전시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일반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쓴 도시가스 사용량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 이상 줄일 경우 1세제곱미터당 최대 200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가스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달서 50플러스 센터와 달서 평생학습관이 2025년 2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달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총 24개 강좌로 진행됩니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
원어민 회화, 통기타 등 다양한 과정이 열릴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하며 신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600명이 넘는 대구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시민은 총 671명으로 하루 평균 1.84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13시간마다 1명꼴로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자살 예방 정책 전면 재점검과 자살률 저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중구청은 형편이 어려운 360세대에 화재 감지기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고노인 가구가 대상이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구내당 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원의 행복, 만음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참여자가 만원을 기부하고 다음 기부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에 모금된 금액은 전액 내당 사동의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모금은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독서 입문 교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서 입문 지도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이 지도는 학교 교육 과정 중심의 독서 활동을 포함하여 4개의 주요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 교육청은 독서를 통한 입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달서구리 볼리도서관은 2025년 달서독서대학 기본과정 수강생 50명을 모집합니다. 독서지도와 도서관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달서구민은 18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탄소 중립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물론 환경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비용과 얽혀 있어서 도입을 꺼리는 업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 국가들은 수입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 해당 국가가 환경을 고려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